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99명의 치료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제가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명칭을 좀 사용하지 말고 명칭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바꿔서 사용을 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아마 그래도 가끔씩 섞어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름을 뭐 그렇게 잘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사실은 메르스도 그러면 신종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종이 이제 새롭게 종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게 인간한테 피해를 미쳐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뭐 지금 우한 폐렴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메르스도 그 당시에는 신종이었고 사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게 네이밍하는 거를 되게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네이밍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좀 이 네이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카이스트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카이스트에 놀러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 이제 건물이 옛날 건물이 이렇게 있다가 건물이 하나 새로 올라왔어요. 이 건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카이스트 학생들이 신축이라고 그랬어요. 신축. 새로 이제 지었다 이거죠. 근데 한 몇 년 있다가 또 그 옆에 또 새로 지은 건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이거를 신축 이렇게 불렀어요. 신축. 그러면 만약에 몇 년 있다가 또 새로운 게 건물을 하면 이거는 신축인가요? 예, 좀 이게 네이밍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으면 뭐 그러면은 또 만약에 나오면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른 게 나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할 건가요? 그냥 이거는 좀 뭔가 이름의 의미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권고를 했으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일단 얘기는 하겠습니다.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자, 1월 30일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1월 30일자에 란셋 저널에 이제 이 99명 우한에 있는 한 병원에서 99명을 이제 치료한 경험을 실은 논문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한에 있는 진인탄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에서 이제 2020년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99명의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한 그런 경험을 논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를 보면은요, 나이대가, 이것도 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대는 21세부터 82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감염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연령별로 좀 살펴보면, 20, 30대, 40대, 뭐, 50대, 60대, 7, 80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21세부터 82세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령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20, 30대가 10%, 40대가 22%, 50대가 30%, 50대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22%, 7, 80대는 15% 해서 5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68%, 여자가 32% 해서 주로 이제 따지면 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걸린 걸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 환자 그게 이제 적기 때문에 뭐 통계를 이렇게 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뭐 왜 남자가 더 많이 걸리냐, 뭐 이거는 뭐 면역 체계라든지 뭐 이런 얘기, 호르몬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직 그냥 가설입니다. 가설 중에서도 아주 생가설 하나도 증명되지 않은 그냥 이제 생 가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다가 지금 99명이잖아요. 근데 뭐 한 500명 조사를 했더니 비슷하게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아예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그래요. 지금 있었던 사실만 가지고 자꾸 무리하게 뭔가를 추측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증상은 어떤 증상이 도미넌트 했느냐? 열이 제일 많았어요. 열 나는 게 83%, 그리고 기침이 또 82%. 그러니까 열나고 기침하면 일단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곤란이 31%에서 있었고 나머지는 좀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근육통 같은 거 11%, 두통 8%, 목 아픈 거 5%, 그리고 콧물이 4%. 콧물 같은 거랑은 사실 뭐 큰 관련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 랩은 어떠냐? 랩. 피 검사 결과죠. 여기서 이제 백혈구가 우리 이제
외적 바이러스나 뭐 세균 같은 그런 적군이랑 싸우는 그런 군대인데요. 이 백혈구는 감소하기도 했고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증가한 사람이 24%, 감소한 사람이 9%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이 백혈구의 분획을 따로따로 나뉘어, 그러니까 그 군대 중에서도 왜 육군 있고 공군 있고 해군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육군에 속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군대에 속하는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증가한 경우가 이제 38%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서 싸우려고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림프구는 군대 중에서 약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려나? 특전사 같은 애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려나? 그러니까 약간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림프구, 다른 그냥 종류의 백혈구인데요. 림프구는 감소를 오히려 했습니다. 35%. 근데 이게 뭐 아주 특이한 일이냐? 이 논문에 보면 뭐 이거 가지고 또 디스커션 얘기해놓고 했는데,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의 많은 경우에서 이 림프구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주 그렇게 뭐 특이한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치료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가 좀 작지만 치료에 대해서 좀 써볼게요. 치료. 첫 번째 이제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썼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특이적인 어떤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막 썼어요. 예를 들면 타미플루 같은 거. 이거 뭐 인플루엔자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별로 효과는 아마 없을 거예요. 또는 아니면은 그 CMV라고 있어요. 그 거대세포 바이러스라고 있는데, 그걸 잡는 갱사이클로비어라고 하는 그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그것도 좀 썼고요. 아니면 HIV, 그러니까 에이즈 그 바이러스죠. HIV 바이러스에 듣는 그런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가 있는데 그것도 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뭐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썼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냥 해봐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들으면 대박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쓴 거고요. 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사실 세균을 잡는 약이거든요. 근데 왜 이 바이러스 감염인데 항생제를 쓰느냐? 이 바이러스가 한번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심각하게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 몸의 어떤 면역이 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좀 망가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우리 몸에서 프라이머리로 이 방어를 하는 그런 벽 같은 그런 곳이 좀 망가져서 그 틈새로 이제 그 세균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2차 감염을 일으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는 목적으로 혹은 이미 2차 감염이 되면 그걸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대부분의 환자에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스테로이드인데요. 예. 사실 이제 뭐 감염증에서 스테로이드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쓰냐면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일 때는 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ARDS라고 해가지고 이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망률도 굉장히 사망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ARDS가 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몸의 염증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뭐가 될까 어쨌든 염증 꽝 하고 누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한 20% 정도의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결과가 어떠냐면은요, 11%에서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는 뭐 괜찮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는 아직 입원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또 갑자기 악화가 돼가지고 ARDS, 사망 이렇게 이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간 결과 가지고는 사실 뭐 그러니까 딱 뭐라고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뭔가 딱 부러지게 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조금 한 가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열하고 기침.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지금이 이제 사실 2차 감염, 3차 감염도 우리나라에서 환자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되면은 누구라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3번 환자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접촉을 하고 다닌 그런 이제 분들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하고 기침이 같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99명의 치료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